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책을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당뇨병 치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약에 기대지 말아라. 하지만 이 문 밖에 벗어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진짜 당뇨약, 고혈압, 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삼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지혈, 고당뇨, 고혈압 이렇게 얘네들은 친구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삼총사가 이렇게 붙어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을 한번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뇨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죠. 공부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우리가 당뇨에게 약에 기대지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 혈당이 오르내리는 이제 인체의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1명꼴로 이제 당뇨병 환자가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혈당이 인체에는 이제 혈당을 올라가게 하는 호르몬이랑 혈당을 내려가게 하는 호르몬이 있어서 이 호르몬들이 이제 체질이나 그런 활동량, 체온 등 우리의 모든 사람들마다 몸에 필요한 만큼의 혈당을 조절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이나 뭐 식사 후, 그리고 겨울, 그리고 우리가 계속 노화가 되면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저녁이나 식사 후 시간이 흐를수록 여름 같은 날씨에는 혈당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당이라는 건 우리 몸의 인체의 그런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시로 오르내리는데 그 혈당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꼭 복용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고 저희 이제 당뇨병 그 전 단계에 대한 병이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저희 신랑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계선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될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당뇨약을 먹지 않고도 식습관과 그런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당뇨병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가 유의를 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당연히 과잉 진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단 기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혈압의 그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래서 당뇨병 전 단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잉 진단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그 과도한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신랑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병 전 단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여기서 당 수치가 더 높게 되면은 약을 먹어야 되나?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래서 췌장이나 이런 데 이상이 없으면 혈당이 높아도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의사들은 그냥 단순히 혈당이 높다는 이유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당연히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예요. 되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 거죠. 과잉 진단을 해서 없는 병도 찾아내야 사실은 병원이 생존을 할 수 있다. 이제 수입이랑 연관이 된 거고, 그리고 보험 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는 대부분 치료가 필요 없는 이제 과잉 진단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의사들이 정말 정직하게 진료를 해서는 병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병원이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게 굉장히 또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의 기준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2002년부터는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이제 뭐 고혈압 전 단계, 그런 도입으로 환자가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 당뇨병 환자라고 불리진 않지만 당뇨병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자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든 당뇨병 환자가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진짜 당뇨의 종류도 1형 당뇨, 2형 당뇨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진짜 1형 당뇨병은 극히 일부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형 당뇨병으로 소변에 뭐 포도당이 섞여 있거나 진짜 여러 가지 이유로 혈당이 높은 경우인데 이 중에 90% 이상은 약을 먹지 않고 혈당을 서서히 높이는 음식,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하면서 우리가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그런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개선을 하면 충분히 내 몸의 혈당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면 정말 이렇게 내가 당이 높아. 그러면 내가 언젠가는 눈이 실명될 거야. 발 괴사가 될 거야. 같은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는 이유가 그러한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많이 먹는다. 그래서 당뇨약을 꾸준히 먹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바로 그 당뇨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은 이제 장기간 먹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우리는 정말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잖아요. 뉴트라이트도 먹고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혈액이 탁해져서 정말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하면 당연히 이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당뇨약에 먼저 의지하지 말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그동안 먹고 있던 당뇨약을 서서히 이제 줄이거나 끊어져 끊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뇨약 없이 우리가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이런 지침도 있는데 우선은 혈당이 무엇이고 당뇨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당뇨약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당뇨약을 꾸준히 먹어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의사들의 말에 정말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이 당장의 그런 혈당 조절에는 도움을 주지만 장기간 복용을 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의 장기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걸 조금 우리가 끊어야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당뇨병이 생긴 원인, 내가 왜 이런 당 수치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과 주요 증상을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타고난 치질이 다 다르죠. 그리고 지금 모두가 또 살아온 환경도 다 다르고, 몸의 체온이나 그렇게 스트레스 정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왜 그러한 원인이 생겼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먹던 음식이나 그런 생활 습관을 점검을 하고 이제 개선을 하는 거죠. 당뇨병은 정말 식이요법이나 꾸준한 운동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면 정말 대부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모두 대부분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 치유력을 높이고 발병 원인을 없애는 근본 치료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질병의 원인, 그 원인의 뿌리 뽑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근본 치료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뇨약을 끊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인슐린과 그런 혈당 조절이 당뇨병 치료의 목표인데 모든 약은 우리 몸에 이제 들어가서 자연과 인체에 존재하지 않는 화학 성분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독이라는 것도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몸은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걸 이제 내 몸에도 의사가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발휘하는데 인위적으로 정말 그런 약들을 먹어서 인체 현상을 조절하려다 보니 우리 몸이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 자체에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정말 당뇨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서양의학에서는 혈당이 높으면 우리가 보는 그 수치만으로 우리가 질병으로 보지만 진짜 우리의 몸의 인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인체가 필요에 의해서 내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높인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모든 당뇨에게는 부작용이 있다. 우리가 당뇨의 그런 합병증에 대한 공포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당뇨약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그 먹는 당뇨약이 부작용이 또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약을 꾸준히 이제 복용을 하면
처음에는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느끼지 않는데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제 정말 굉장히 많은 이제 기능 장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상을 힘들게 하는 다양한 불편감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고, 이런 증상들이 정말 계속 지속이 되면 췌장세포의 기능이 저하돼서 그런 체내 인슐린 시스템 자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당뇨병 장기 복용이 당연히 합병증을 이제 느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뇨약을 지금 당장 끊어야 하나, 뭐 대안 없이 사실은 지금 당장 끊으세요 이게 아니라 복용을 하고 있더라도 내 몸 상태와 그런 면역력과 원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내 몸을 살리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치료약으로 알고 있었던 당뇨약이 부작용으로부터 그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당장 최대한 당뇨약을 빨리 끊으세요. 그리고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을 줄이고 만약에 당신의 주치의가 그런 나의 체중 감량에 대해 돕지를 않는다면 의사를 바꾸세요. 얘기를 하셨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뭐 복합탄수화물과 섬유질의 수치를 늘리고 이렇게 당부화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하고 식사량은 이제 줄이고 영양소 섭취는 늘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식사량을 줄이는 것은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식사량은 조금 줄이되 필요한 영양소는 우리가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잘 분석해서 우리가 먹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크롬이나 비타민 C 여러 가지 이제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볼게요. 또 이제 근육 쓰는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제 근육을 움직이는 혈당이 내려간대요.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걷기 운동이 굉장히 좋고 운동은 당연히 꾸준히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당뇨병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 그 인슐린을 직접 투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도한 운동은 피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벼운 산책 정도가 좋다. 그리고 잠만 잘 자도 당뇨병에서 멀어질 수 있다. 우리 숙면은 엄청나게 큰 치료제잖아요. 김원순 리더님께서 늘 강의해 주시는 강의에도 보면은 모든 병에는 숙면이 또 있어요. 그래서 취침 시간이나 기상 시간을 정말 규칙적으로 유지를 하고 규칙적인 생활, 운동, 그리고 낮잠은 정말 가급적이면 줄이고 우리가 정말 카페인이나 니코틴, 이런 알코올 등 자극적인 식품도 줄인다. 그래서 수면 환경을 굉장히 잘 조성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 마음 편하게 취침 전에는 뭐 핸드폰이나 이런 자극적인 거 말고 영상이나 그런 이완요법을 통해서 좀 숙면에 취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습관들을 우리가 유지를 하면 굉장히 당뇨병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먹는다고 당뇨병은 낫지 않아요.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당뇨병이 낫는다. 원인은 우리가 모든 신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그런 원인, 왜 이 단 수치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을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프리덤의 리더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는 것이 힘이죠. 우리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이 정말 대안이 아니다라는 걸 저도 항상 아프면 약부터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뭐 저는 이렇게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그런 증상들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작은 불편함에서조차도 약부터 찾는 그런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가 그냥 아프면 약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걸 숙지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 치료 당뇨약이 기대지 마라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드렸습니다.